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제도 개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내용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부분입니다. 다주택자한테도 중요하고요, 무주택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양도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가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택 양도세율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최대 45%까지 나오잖아요. 이것도 적지 않은 세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제공해 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뭐냐?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다주택자는 1년에 2%포인트씩 최대 3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기본세율로 산출된 양도 차익이 있는데 여기서 또 최대 30%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혜택이 같이 접목되죠. 중과세율 배제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죠. 당연히 세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 세부담 쉽게 요약을 드릴게요.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를 두드려 맞으면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절반, 3주택자는 거의 6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중과 유예 기간을 활용하게 되면 양도 차익의 25에서 30% 내외에서만 부담을 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70에서 75%는 내가 양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 보도자를 보면은요, 3주택 이상자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5억 원 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세금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년 동안 한시적 배제 기간을 활용하면 세부담이 3억 2천만 원이 3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으로 60% 감소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지금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 당연히 다주택자들한테 확실한 매도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주택수를 늘려서, 매도 물량 수를 늘려서 주택가격 하락을 꾀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 매도 유인책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니까 이참에 팔자. 그래서 실제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확대시킬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 매물은 크게 늘어났어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매물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매물수 자체가 줄어가는 것보다 급매, 나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급한 매물이 늘어나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다주택자가 정말 가격을 싸게 낮추면서 팔 때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저금리 상황인 거 여러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1.5% 기준금리이고 여전히 예금금리가 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주택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이 금매까지 바뀌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한시적 배제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금매가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날 세제 개편에 들어가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왜?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니까 굳이 이 양도세 중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정점에 있었던 2012년에 아예 이 중과 제도는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잖아요.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늘어날 걸 믿고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다. 이게 중과가 유예된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는 뜻,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나마 상승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자가 붙을 때 파시는 게 다주택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부분입니다. 이 최종 1주택이 뭐냐면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됐을 때 이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다시 2년간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하는 규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A주택 처분했고 B주택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C주택이에요. 이건 내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하는 주택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비과세 요건 주고 팔고 싶었는데 나라에서 야, 너 이거 한꺼번에 파는 건 좀 부당하다.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게 최종 1주택이었습니다. 이 최종 1주택 제도는요, 올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처분하고 나서 즉시 내가 거주한 주택주 처분했을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저가 주택 여러 채 보유자의 초고가 주택 갈아타기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경기도 외곽 지역의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 12억 이하 주택은 하락폭이 커지고 오히려 20억 이상 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제도 개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뭐냐면은 내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한 채 더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시점 3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기존 주택 처분 시에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 A나 B 모두 다 조동 대상 지역에 위치했을 경우에는요,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이 현재는 1년이고요. 여기에 전입도해야 되는 의무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됐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나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전입 요건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 예를 들어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작년 1월 1일이에요. 그럼 이 주택을 언제까지 팔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만 처분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전입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부분이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로 바꿨을까요? 먼저 이 일시적 2주택 제도가 막혀버렸어요. 사실상 대출 규제 등으로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보유한 사람이 갈아타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겨울에 어떤 일이 많았냐면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정석인데 옮겨갈 집을 먼저 계약하고 나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거래가 끊기면서 갈아타는 것이 막혀버린 사례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시기에 계속해서 갈아타는 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실제 그것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제도 개편 부분이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취득세 중과 제도 부분,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1년 이내 매도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소득세법 시행령과 똑같이 2년 이내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주택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거 아시죠?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요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 대출 가능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6개월 전입 요건도 없어져야 이 일시적 2주택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조만간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속 이제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방향이 보입니다. 바로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부터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부터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분양가 완화 방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나오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무주택자한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뭉쳐서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최대한 확보하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흐름과 제도를 아는 것은 기본이라 말씀드렸고, 이런 기본이 쌓이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